은둔은 이제 집 안에 그 자체에 있는 기간이고, 극복은 밖에 나오기 시작한 기간. 이제 은둔을 11년 했으니까 저희 어머니는 은둔형 외톨이가 뭔지도 모르시는 분이시거든요. 사실 제가 이제 은둔을 하던 이제 2018년 그때까지는 아무런 뭔가 은둔형 외톨이에 대해서 아무도 몰랐기 때문에 저희 어머니는 제가 많이 아프다 정신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시고 보호 입원을 시키셨던 것 같아요. 하루에 뭐 10시간에서 12시간 정도 잠에 들고요. 일어나면 무조건 컴퓨터를 켜요. 그러고 나서 컴퓨터 안에서 모든 걸 해결하죠. 컴퓨터 앞에서 답을 먹던, 영화를 보던, 그냥 노래를 듣던 모든 걸 컴퓨터로 해결하는 거예요. 아니면 컴퓨터 하다가 허리가 조금 아프면은 다시 누워있거나, 누워있다가도 다시 뭔가 하고 싶으면은 컴퓨터 앞에 나오고. 그러니까 제 세상은 모두 컴퓨터 모니터를 통했던 것 같아요. 영화를 좀 많이 봤던 것 같아요. 미국 드라마나. 제가 영화를 지금 1100편 넘게 봤거든요. 고등학교 때부터 주기적으로 반복되게 고립을 많이 했었거든요. 한 6개월 정도 집에 있고 좀 괜찮아지면 한 6개월은 밖에 나와서 활동하고 그런 식으로 많이 반복이 됐는데, 그렇게 된 이유는 여러 개가 있는데 학업이나 학교 다니는 게 좀 버겁다고 느껴지거나, 아니면은 성인 돼서는 아르바이트나 일하다 지치거나 사람한테 상처받으면은 그렇게 숨어버리더라고요. 진짜 아주 우울하거나 기운이 없으면은 그냥 막연히 누워 있거나, 누워서 핸드폰을 하거나 뭐 유튜브를 보거나 하고, 그나마 조금 기운이 있으면은 컴퓨터로 인터넷을 하거나 게임을 하거나 그렇게 시간을 많이 보냈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잦은 정신과 치료로 인해서 대인관계에 단절이 있다든지 약의 부작용 때문이라든지 그런 점 때문에 사람들과의 이질감이 좀 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인관계는 점점 쇠퇴하게 되고, 그로써 집이 편해지고 집에서 활동하는 게 자연스러워지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정신을 차려보니까 겨울이었는데 이제 여름이 다가오고, 주로 하는 거는 유튜브 영상을 보면서 쇼츠, 뭐 드라마, 영화 등등 보면서 지냈고요. 저는 어렸을 때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하시면서 이제 가정폭력을 휘두르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꽤 오랫동안 가정폭력에 시달리다가 우울증이 돼가지고 한 17살 그때쯤 학교를 그만두면서 그때부터 쭉 은둔하게 됐던 것 같아요. 우선 잠을 굉장히 많이 잤고요. 우울증이다 보니까 계속 잠을 잤고, 또 깨어 있을 때는 뭘 하기엔 너무 불안해서 뭐 게임을 한다든지 그냥 게임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게임을 제일 많이 했고, 상태가 조금 괜찮을 때 뭐 책을 읽기도 하고 사진을 찍으러 다니기도 하고, 근데 누구랑 만나지는 않고 계속 그냥 혼자 할 수 있는 일들을 주로 했어요. 게임은 이제 할 수 있는 거 다 했는데, 저는 게임에서도 누구를 만나는 게임은 잘 안 했고요. 그냥 혼자 할 수 있는 스토리텔링 게임 그런 거를 계속 했었어요. 제가 사실 정신병원에 보호 입원을 하고 나서 이제 좀 좋아진 거거든요. 사실은 되게 좋았어요. 집에 있으면 은둔하잖아요. 근데 밖에 나오니까, 정신병원이라는 곳에 입원하니까 다른 사람들과 이제 공동생활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 게 저는 좋았어요. 왜냐면은 집에 있으면은 저 혼자고, 제 집에는 편안한 사람, 어머니, 그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자기 관리가 안 됐어요. 뭐 씻지도 않고 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컴퓨터만 하고 잠만 자고 그랬는데, 정신병원에 입원하니까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제가 처음 보는 사람들이. 그럼 저는 그런 사람들의 타인의 시선을 의식해서 자주 씻어야 되고, 방 청소도 해야 되고, 먹은 걸 치워야 되고, 그러는 과정에서 좀 많이 좋아졌던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연기 같은 게 그렇게 막 익숙한 사람은 아니거든요. 굉장히 내향적이어서. 그래서 처음에 참여할 때는 굉장히 망설였어요. 무대 위에서 뭐 잘할 자신도 없고. 그래서 안 가려고 하다가 갔는데, 사실 상담을 가도 그렇게 연기를 하는 것처럼 막 내 감정을 엄청나게 발산하고 소리치고 이런 거는 못 하잖아요. 그래서 연기를 하면서 그렇게 막 소리 지르고 울고 했던 게 그땐 몰랐는데 나중에까지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된 것 같아요. 그때는 이제 아빠 얘기를 하면
일단 눈물부터 나고 시작했는데 몇 번 이제 캠프를 겪고 나니까 어느 순간 이제 발산할 걸 다 발산해서 그런지 더 이상 울지도 않고 그냥 담담하게 얘기를 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참여자로 무대에 올랐다가 지금은 이제 스텝으로서 다른 사람들이 그런 감정을 토하면서 힘들어할 때 조금 보듬어 줄 수도 있고 그런 여유가 생긴 것 같아요. 행복공장은 일단 재밌었고요. 연극이란 걸 처음 해봤고 사람들하고 같은 조끼리 협동해서 하는 게 좀 어렵기도 했는데 어떻게 앞에 그 작은 무대에서 연극이란 걸 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 나의 이야기 극장을 참여하게 되면서 기대감 없이 간 뮤지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이야기를 말해 보실 분이 있나요? 라고 했을 때 왠지 모르게 처음으로 손을 들어보고 싶었어요. 가서 말 그대로 나의 이야기를 전하게 됐고 그렇게 연기자 분들께서 즉흥 연극이 들어갔는데요. 사실 저는 감정에 좀 서툰 편이라서 어떤 영화를 본다던가 뮤지컬을 관람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몰입하기도 어렵고 감정적으로 좀 동요하는 거를 어려워했어요. 그런데 말 그대로 나의 이야기를 저렇게 해주는 사람이 있고 소리치고 벗어나려고 하는 그 연기들을 볼 때마다 굉장히 제 마음이 동요하고 좀 절절해지는 느낌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굉장히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청년들이 자기를 이렇게 표현할 줄 모르고 그래서 더 이렇게 소외되었던 그런 청년들이 자기를 표현할 수 있어서 이렇게 저렇게 표현할 수 있어서 참 보기 좋았고요. 제가 직접 참여를 해보니까 좀 더 제가 그때는 그러지 못했지만 지금 그 과거로 돌아와서 뭔가 이렇게 시도를 해보니까 거기에서 뭔가 힘을 얻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참 좋은 경험이었고 그런 경험이 다시 또 여러 번 반복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공연을 보면서 고립된 청년들이 또 용기 있게 자신의 스토리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그걸 가지고 또 서로가 이 연극을 하면서 그런 자신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이런 용기에 굉장히 제가 박수를 쳐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2부 순서에 또 다른 자신의 어떤 상황들이나 이런 것들을 간접적으로 체험을 해보면서 아주 얕은 회복이지만 그런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청년, 고립 청년들이 용기를 내어주고 자신의 아픈 상처를 그대로 연극에 올린다는 그 자체 굉장히 많은 상처와 마주하고 있을 텐데 그 연기에 누구보다도 응원드리고 스태프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비슷비슷하거든요. 그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경험이 어쨌든 집 밖에 몇 년 동안 나가지 못했다는 건 그렇게 행복해서 나가지 않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오늘 나의 이야기 극장 하고 또 이제 가족 캠프나 작년에 제가 연극 올렸었던 그런 것들도 또 이제 저희 새로 입주하게 된 친구들한테 또 기회를 줄 예정이거든요. 모든 친구들한테 계기가 되는 것 같아요. 저뿐만이 아니라 생각보다 이런 얘기를 나와서 해도 된다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거든요. 가정 안에서 그렇게 솔직한 제 얘기를 할 수 있는 분위기가 별로 아니었어서 그런 꿈이 있다는 얘기도 별로 해본 적 없었던 것 같아요. 약간 헬스장 같은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가기 싫은데 가면은 갔다 오면 절대로 후회하지 않는 그런 느낌을 항상 받고 있어서 실제로는 더 피곤하게 뭔가를 온 거지만 에너지를 좀 얻어가고 저랑 다른 친구들에게도 앞으로 캠프가 좀 인생에서 기억에 남는 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은둔형 외톨이들에게 세상이라는 게 너무 무서운 곳이거든요. 근데 저희는 세상에 무섭지 않은 곳도 있다는 것을 좀 알리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하고 있는 것들은 크게 이제 두 가지인데요.
쉐어하우스랑 저희가 3기째 진행하고 있는 은둔고수 프로그램이 이제 주된 거고요. 그 외에도 저희가 뭐 방문 상담이나 저희가 뭐 청년재단이라는 곳과 같이 일을 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렇게 뭔가 좀 다양하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은둔형 외톨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더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는 거. 그리고 지금 방에 계신 분들이 사실 자기가 은둔형 외톨이라는 걸 모르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이 조금이라도 적어지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게 되는 거. 우리는 결국 끌어주는 사람이 필요한 거 아닐까? 근데 이제 이해해주는, 이해도가 있는 끌어주는 사람이 필요한 거 아닐까? 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늦은 건 없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저는 이제 한 26살쯤에 밖에 나왔거든요. 은둔을 10년 넘게 한 사람이라는 것에도 되게 열등감이 강했는데 근데 나와 보니까 그런 건 상관없더라고요. 네. 어떻게든 길은 열려 있고 내가 잡으면 되는 거더라고요. 내가 요 햇살도 사실 되게 따뜻하고 눈부시고 저는 되게 다 좋거든요. 나와 보니까 모든 게 다 새롭고 신기한 경험이고 그런 경험들 하나하나가 저한테는 다 값지더라고요. 그래서 늦은 건 없으니까 하루라도 더 빨리 나와서 경험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때로 돌아가면 이런 말을 좀 믿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언젠가는 끝나고 언젠가는 나아지고 살아만 있으면 언젠가는 좋아진다 라는 말을 해주고 싶습니다. 좀 더 자신감이 생겨서 나의 어두웠던 기억도 긍정할 수 있고 그 경험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더 많이 그냥 도와주고 싶어요. 왜냐하면 저를 도와줬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저를 도와줬던 만큼 남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그때 가장 힘들었던 시기에 저한테 해주고 싶은 말은 네가 아무리 지금 죽고 싶을 만큼 힘들어도 더 괴로워해도 괜찮아. 그런데 스스로를 좀 용서했으면 좋겠어. 너만 힘든 거 아니니까 너무 스스로만 괴로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10년 뒤에 나야 잘 지내고 있니? 그쯤 되면 한 마흔이 됐을 거라고 본다. 나는 지금 어떻게든 발버둥 치고 있고 이 은둔을 벗어나려고 고군분투하고 있는 중이거든. 사실 이렇게 계속 변화하려는 움직임을 보다 보면 10년 뒤에 나쯤이 되면 은둔은 물론 좀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고 행복하게 지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10년 뒤에 나 10년 뒤에 나야 강하게 커라. 끝입니다.